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팰리세이드 파크 올해 시장 선거에 크리스 정 뉴저지 팰리스 파크 시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네, 한인 시장 후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일인데요. 왜 재미있냐면 표현하면은 스트레스 쌓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꼭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하겠다 그러니까 반갑고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 파크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70여 개의 팰팍 같은 타운이 있는 버겐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가 이구동성이 한인들이 오가고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지역이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한인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정치적 토착 세력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현상이 많은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2년 전에 스스로 시민사회의 한인들이 유권자 단체가 그냥 생겨서 스스로 유권자 운동을 하고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넘어야 할 이런 그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번에 크리스 정 현직 시의원입니다. 네. 2014년도에 시의원이 됐죠. 시의원인데 올해 팰리세이드 파크에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6명의 시의원과 1명의 시장이랑 같이 그 타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장으로 과감하게 한인 그 시의원인 크리스 정 씨가 출마 선언을 한 거죠. 네. 처음으로 한인 한국 일간지에 그게 났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이거 올 게 왔구나. 왜냐하면 민주당에 소속된 시의원이 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외곽에서 그냥 한인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제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그때하고는 다르게 현직 시의원이 도전을 한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다.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은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한인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요 미 전역에서 한 타운의 가장 그 단위 행정구역 내에 한인 파퓰레이션이 가장 밀집도가 높은 데가 팰리세이드 파크이고 그 다음에 뉴욕 대도시권에 가장 근접돼 있고 이런 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2010년이죠. 2010년이니까 만 8년 전에 팰팍 도서관 옆에 우리 케이스가 그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를 만드는 바람에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이 네. 팰팍이라는 데가. 그래서 어디 가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 인구가 한 2만 한 2천 명 됩니다. 전체 인구가. 작은 동네죠. 작은 동네에 한인이 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권은 거의 한 90% 이상이 한인들이 이걸 점유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2, 3년 전에 한인들이 시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라는 민원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수가 절대 다수잖아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다수가 차별받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민주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의원한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요. 야, 다수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는 타운의 다수가 유권자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차별받는다 그런 건 그건 그 바보 같은 소리지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이 우리 한인 사회가 올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한인들이 이 정도의 활력 있게 살아가는 타운이라면 반드시 한인 시장 내와야 된다. 네. 시장이 한인이 많기 때문에 한인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인들이 다수기 때문에 한인 시장이 나와야만 진정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이라는 동네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네, 맞네요. 뭐 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권자 등록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면 됩니다. 수적으로요. 이 과정이 6월 달에 예비 선거를 치릅니다. 이게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이제 당선이 되니까 6월 달 선거가 관건인데 6월 달 예비 선거에
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여하면은 네. 그 민주당에 투표할 유효한 한인들 중에서 3분의 1만 참가한다 그러면 저는 한인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인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이 동네를 위해서 한인을 위해서 물론 그렇지만은 이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동네에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발전을 위해서 한인들의 코드에 맞추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동네가 한인들 빼놓고서는 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인들이 들어가면 동네가 살아난다. 사실 팰리세이드 파크 같은 동네가 이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 경제가 발전되고 아주 힘이 난 거는 한인들이 확 몰려와서 이거를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 다수인 미국 시민이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 힘으로 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한인 시장 이거는 펠팍이 발전하기 위한 네.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거 과정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예비 선거를 거친 후에 이제 본선거가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6월 달 네네. 예비 선거에 민주당의 시장 후보 네. 현직인 아마 로튼도 시장과 크리스 정하고의 2파전이 될 겁니다. 네. 그래 요거를 뚫고 이기게 되면은 11월 본선거에서는 여기 이제 민주당이 뭐 늘 당선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당선이 될 거다. 그래서 관건은 6월 달에 예비 선거에 네. 네. 민주당 시장 후보로 크리스 정이 되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되려면은 팰리세이드 파크 안에 여러분 펠팍 안에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가 한 6,300명 됩니다. 네. 그 중에서 한인 유권자가 2,300여 명 넘습니다. 예비 선거에 투표하는 투표자가 거의 한 3,400명이 한인들은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인들이 한 6,700명만 투표 예비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되는데 전체 유효 당선권 안에 예비 선거 투표는 한 1,000표 정도만 받으면은 시장 후보가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팽팽한 접전이 되니까 더 이제 투표 수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한인 유권자들 중에서요. 그 공화당에 등록돼 있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이때에 민주당 쪽으로 정당을 변경하는 분도 있으면 좋겠고 무소속이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네. 가장 관건은 6월 달 예비 선거에 네.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이제 한인 시장을 위해서 한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크리스 정이라는 시의원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펠팍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1명이었다, 2명이었다 이렇게 오는데 지금 2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의 이런 정치 참여의 욕구를 한인 선출직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한인 시장이 나올 듯 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다수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들 커뮤니티가 특별하게 활력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중간 선거에 그 각 양당의 타켓이 전국적으로 네. 아시안계를 잡아랍니다. 아시안계를 잡아라. 네네. 그렇게 볼 때에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인 시장 기회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참여하려는 노력만 한인들이 하면은 네. 분명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 6월 달에 이제 한인 유권자분들이 꼭 선거를 해주셨으면 하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해야 네, 됩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살려면 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